공아, 안녕하세요. 공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은 폐색 전증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진단의 플로우를 잡는 거랑 어떻게 무슨 진단을 하는지, 아령으로 진단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문제에 빈출되고요.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꼼꼼히 알아두셔야 되는 단원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되도록 그다음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도 모든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다는 거를 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좀 꼼꼼히 본인 걸로 만드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강의는 폐색전증 하나만 다루니까 크게 뭐 긴 강의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도록 하면 일단 폐색전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폐혈전이나 색전이 이제 가서 폐혈관을 좀 막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일단 뭐 증상만으로 보면 뭐 입원하여 누워 있다가 이런 식의 병력이 좀 있을 거고요. 갑자기 호흡곤란과 통증이 있다. 이제 아마 호흡곤란, 가슴 통증, 그 1강에서 다룰 때도 호흡곤란과 통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중 대표적으로 폐혈전 색전증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위험 리스크 팩터는 다음 같은 것들이 있고 보시면 여기 이제 펄모너리 알터리가 이렇게 까만색 뭐 혈전인지 색전인지로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런 경우를 우리는 폐혈전 색전증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증상으로는 검사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좀 전체적인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얘네들은 한번 정리할 때 다시 보시고 밑에 걸로 볼게요. 일단 임상적으로 이제 폐혈전 색전증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일단 D다이머를 먼저 검사를 해서 이제 덜 의심될 때 이제 이거는 PT가 아닌 걸 룰아웃을 할 때가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이면은 이제 높은 확률로 룰아웃 PT를 할 수 있고 증가되면은 그때 이제 체스트 CT를 찍어서 본다. 네, 이 다음 과정부터는 이 밑에 거랑 같으니까 다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임상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폐혈전 색전증이다, 뭐 폐색전증이다라고 확실히 의심이 되면 일단은 바로 체스트를 찍어서 이런 그림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막혀 있는 그런 검정색이 막혀 있는 그런 걸 보면은 얘는 이제 폐색전증이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좀 애매하면 렁 스캔을 하고 애매한 경우 이제 하지혈관 초음파를 통해서 DVT를 평가하고 애매한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심초음파도 하고 MRI도 하고 뭐 엔지오그래피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뭐 CT 정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이거 폐색전증이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CT 정도만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작년 임종표 아령에서 이게 뭐 HRCT로 나와서 좀 헷갈리게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이건 그냥 CT만 되고 HRCT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심초음파는 해야 되는데 이 심초음파를 하는 이유는 치료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심초음파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건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치료 어떻게 정하냐 이제 치료를 할 때는 스테이블한지 언스테이블한지를 기준으로 좀 혈압이 정상적이면은 이제 이 현재 있는 얘를 녹이려 하기보다 이제 2차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쓰거나 항응고제를 쓸 수 없는 그런 금기 상황인 경우에는 IVC 필터를 쓰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언스테이블한 경우 뭐 바이탈 사인이 뭐 70에 40이다. 혈압이 70에 4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일단 문제가 되는 그 클로 얘는 막고 있는 걸 녹여야 되기 때문에 녹일 수 있는 트롬볼라이시스를 하거나 엠블렉토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안티코아굴레이션 항응고 치료를 하거나 IVC 필터를 쓴다 했죠. 근데 이제 안티코아굴레이션을 쓸 때는 헤파린을 먼저 쓰고 이제 일주일 이내에 와파린으로 교체를 하거나 이제 노악을 쓴다 이런 거고요. 이제 금기증인 경우에는 아까 IVC 필터 쓴다 했는데 활동성 출혈이 있거나 뇌경색 병력이 있거나 얘네 같은 경우는 절대적 금기고요. 뭐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 이건 상대적 금기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티코아굴레이션 쓸 수 없고 IVC 필터를 써야 된다 이런 거고요. 항응고제 금기 시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필터는 이 그림을 주고 그러니까 엑스레이 사진인가 이거를 주고 아마 이게 뭐냐라고 물었던 임종평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헤파린을 먼저 쓰고 교체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노악 같은 경우는 이제 급성기 치료에도 리바록사반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에서 뭐 헤파린과 리바록사반을 쓸 수 있지만 와파린은 쓰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마 문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이 정도까지 좀 꼼꼼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환자가 언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스럼볼라이틱스나 엠볼렉토미를 한다 했는데 스럼볼라이틱스는 지금 녹이지 않으면 굉장히 치명적일 때 하는 거고요. 유로키네이즈나 스트레토키네이즈 그 다음에 이런 걸 쓸 수도 있다. 금기증은 뭐 다음과 같이
딱 봐도 쓰면 안 될 것 같은 경우들이죠. 뇌출혈이나 허혈성 뇌졸중이나 이런 게 1년 이내 있었을 때, 고혈압이 있거나 대동맥 박리 의심, 뭐 활동성 출혈이 있거나 최근에 수술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트롬볼라이티스를 쓸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엠볼렉토미를 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방색전증이랑 산후기 폐색전증도 이제 색전과 관련된 거라서 넣어놨는데요. 지방색전증은 우리가 이제 정형외과에서 또 다루니까, 마이너 정형외과,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호흡곤란 있고 사진에서 페테키하게 점상 출혈이 타라락 보이는 경우로 많이 나오고요. 그냥 이제 진단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뭐 긴 뼈 골절에서 이렇게 뼈 골절이 있으니까 마이너 정형외과에서 주로 다루겠죠. 그래서 진단을 내리는 것 정도만 알면 되겠고, 산혈기 폐색전증은 사실 문제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놓긴 했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짧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한 두세 강 정도면 강의가 마무리될 거니까 호흡기도 끝까지 열심히 완주합시다.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